잘못으로 포함하는 그림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신랑이 잘못으로 포함하는 그림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님,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몇몇 업체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 맞선 및 결혼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및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이유로 부정적이신가요?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진행해봤자 어차피 성혼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애시당초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및 성혼을 진행하는 업체는 정말 손님을 결혼시키려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업체들이 한국에서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손님이 베트남 현지로 이제 가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국제결혼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베트남 현지로 와야 맞선도 보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예 손님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 당연히 맞선과 결혼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차선책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고 손님과의 맞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 코로나 때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을 진행한 사례 중에 실제로 성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일까요? 애시당초 업체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을 진행한 목적은 정말 결혼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개비를 받고 계약금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업체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진행해주고 서로 교제하기로 하면 계약금 몇백만 원을 손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교제를 하다가 잘 안되면 나중에 베트남 현지 맞선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낸 몇백만 원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나중에 베트남 현지 맞선 및 결혼으로 진행 시에는 추가금을 일정 금액 얼마 이상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을 안심시키죠. 업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업체들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 성혼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요. 성혼까지 이어지기 힘든 이유는 일단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의 특징을 알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한 여성, 한국으로 유학 온 여성.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한 여성과 한국으로 유학 온 여성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한국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혼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왜 다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일까요? 비자 때문이죠. 한국 남성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 중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기가 없는 여성들은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혹은 한국 남성과 이혼한 여성 중에 전 남편과 아기가 있어도 전 남편이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비자 연장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불법 체류 중이거나 혹은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다시 결혼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줄 때 불법 체류 사실을 손님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불법 체류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다시 결혼을 해도 다시 비자를 받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여성들은 웬만하면 비자를 안 내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외사항으로 인도적인 사유로 비자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을 때 인도적 사유로 불법 체류 여성에게 비자를 내줍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조건 100%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당연히 이렇다 보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따지면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몰랐던 사실이고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업체들이 여성에게 프로필과 정보를 받을 때 이러한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손님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유학 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고 잘생긴 한국 남자를 많이 봤을까요? 그런 여성들이 과연 나이 많고 배 나온 한국 아저씨가 눈에 들어올까요? 이미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유학 온 베트남 여성들은 이미 눈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만약에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 또래 혹은 본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한국 남성과 대부분 결혼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시는 40대, 50대 한국 남성들은 소혼까지 성사된 사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손님들 입장에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과 만나게 되면 뭐 굳이 베트남까지 갈 필요도 없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거주 중이니까 더 자주 만나서 여성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편하자고 가시밭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및 결혼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진행 방식은 코로나가 없던 시절부터 보편화된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길이 막히니까 갑자기 이런 방식이 등장을 했어요. 많은 업체들이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굳이 업체를 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 진행을 할 때에는 업체가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음 맞선 보는 자리에만 따라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끝이에요. 뭐 베트남 현지에서처럼 한국에도 뭐 업체들이 기숙사를 운영을 할까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도 없지만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들이 기숙사를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기숙사가 없고 기숙사에 베트남 여성이 없으면 도대체 업체는 어떤 근거로 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처럼 따로 결혼식을 진행해 주시나요? 아니면 서류 진행을 제대로 해주시나요?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서류 진행을 하는 방식은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더 비싸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업체도 거의 없을 거고 업체들 역시 다른 행정사나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위탁으로 일을 맡깁니다. 서류 같은 거 하는 걸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비용과 베트남 현지에 직접 와서 결혼하는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업체가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왜 굳이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및 결혼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및 결혼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손님에게 계약금만 받으면 나중에 손님이 베트남 현지 결혼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금 낸 것을 포기를 하든지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